네, 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앞서 유창희 본부장의 경우에는 FOMC 이후에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좀 기대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럼 오늘의 특징주들의 흐름도 좋을까요?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일정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요? 뭐 어디 고향 가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고향 안 가고 서울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향이 서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고향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렇습니까? 네. 약간 말투에서 느껴져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연휴 때 좀 푹 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주식하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연휴가 꿀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종목 공부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10개 종목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어떤 종목들이 적중률을 기록했는지 10개 종목 중에서의 적중률 90% 여전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생 이화진 과장님과 오늘도 노력해 보도록 하죠. 인기 검색 상위 안에 10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제약바이오와 방산, 원전,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꿔보죠, 종목. 삼성전자, 고려아연, 인벤티지랩, GS글로벌, 두산에너빌리티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고려아연 볼게요. 이게 정말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그 비철금속 테마를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75년간의 그 그렇죠. 맞손이 끝났다고 하는데 안 좋게 헤어졌나 봐요. 결국에는 이제 최윤범 회장과 이제 영풍 간의 이제 관계가 조금씩 이제 멀어지게 됐는데, 물론 이제 대대손손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경영권에 대한 이제 갈등 속에서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백기사로 참여했던 이제 MBK 파트너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좀 급등한 흐름 속에서 거의 70만 원 가까이 왔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 10월 4일까지 공개 매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66만 원 위에서는 좀 놀기 힘든 좀 가격대라 좀 체크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영풍정밀을 이제 2만 원대를 공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갔음에도 12,000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보다는 영풍정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의 1.8%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풍정밀과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들이 대부분 32%, 33%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국민연금 7% 그리고 자사주 3%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디를 택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MBK 파트너스가 향후 이제 거의 50% 가까이 지분을 이제 획득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유통 비율 자체가 22%인 상황에서 추후에 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이 좀 캐스팅 보트로 역할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공개 매수가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먼저 스탑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영풍정밀을 접근하는 게 아마 다음 추석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쪽 비철 쪽 있잖아요. 금속 쪽은 경기랑 좀 연동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네. 철강 가격이 중국 때문에 거의 그렇죠. 바닥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시장에서 투자자분도 이 종목군을 사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중국이 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려아연은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죠. 2차 전지 쪽 관련 쪽도 같이 네. 크게 좀 성장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MBK 파트너스가 들어온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업황에 대한 부진이 충분히 좀 끝났다라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만약에 향후에 이제 경영권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게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아연 사업이나 향후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갈등 속에 계속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난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제 지분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네. 접근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은 스톱 의견입니다. 혹시 그럼 영풍도 같이 스톱이에요?
예, 영풍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물론 영풍 정밀은 오히려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영풍은 백기사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아. 물론 이게 주식 매각 제한은 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MBK 파트너스에게 지분 다 떠넘겨주지는 못하고, 일단은 그게 10년간 제한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분이 실제 들어오게 되면 영풍은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인벤트지를 볼게요. 저희가 앞서서도 다뤄보긴 했는데 18% 가까운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원래 항상 제 눈이 틀리긴 한데 그 비만 치료제 안에서 인벤트지 랩이랑 대봉에레스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지금 시장 안에 주도주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패턴을 한때는 좀 밀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고 파트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갑자기 공장 증설로 인한 자금 조달을 하네. 근데 계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증설을 한다. 물론 이게 1년 전부터 이게 장기 지속형 이제 치료제 플랫폼 자체가 뭐 일랄일이나 노보노디스크나 여기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네. 사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량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그만큼 구토에 대한 이제 그런 부작용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일랄일이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꺼림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이 왜 안 나왔냐? 왜냐하면 MTA 물질 후보도 계속 테스트를 했고 물질 이전 계약도 한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패트론도 그렇고 공장 증설을 한다. 이게 정말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이거는 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도 이거 고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추석 네. 이유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근데 자꾸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계약건이 없다. 물론 최근에 나온 기사가 다음 달에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추후에 그 생산 기지에 따른 매출에 대한 성장은 당연히 점수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믿어보자라고 싶어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비만 치료 안에서 되게 핫한 키워드가 네. 공장 증설 이야기였군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다. 근데 자꾸 이게 안 나오는 뉴스가 조금 깨름직하긴 하다라는 그렇죠. 것까지 네, 더해주셨습니다. 그 의견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GS 글로벌입니다. 우리 이하진 과장님이 맨날 나올 때마다 대왕고래 물어봐가지고 말을 안 할까 했는데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앞서서 다뤄봤지만 연휴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테마로 대왕고래 테마를 꼽던데 네. 보니까 1차도 아니고 2차 전략회의고 2차 로드맵이고 이미 시장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을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이제 추석이 지나고 또 10월 되면 또 연휴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12월 시추 탐사가 얼마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돈 어디서 자금을 끌어올 거냐.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이제 서로 자금 이제 어차피 주관사 선정되고 그 이후에 주관사 선정되면 이 자금 조달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 루트가 계속되고 그 2차 로드쇼에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뭐 아람코 쪽 투자 쪽에 왔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뭐 소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심이 커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파키스탄 쪽에서도 석유 매장량이 어디 더 발견됐다 얘기가 나왔다시피 그만큼 어느 쪽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0억 배럴 이상의 실제로 그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 둘씩 이제 테마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GS 글로벌도 뭐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뭐 아까 최근에도 3일 전에도 기사가 나왔던 특히 자회사의 GS 엔텍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또 이것도 해리스 또 관련주 또 엮여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군 참 많은 하나 둘씩 엮이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GS 글로벌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점수를 주셨고요. 또 해리스 트레이드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시세 급변주로 해리스 트레이드주, 네. 뭐 에머리지 대마 관련주라던가 대명에너지가 움직였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네. 해리스 트레이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미 정권은 그럼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뭐 이런 글도 전 봤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토론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고 있고 네. 심지어 2차 토론도 해리스가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일단 거절했다면서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되면은 친환경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측면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CS 윈드나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GS 글로벌 같은 이제 해상 풍력 쪽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뭐 불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 둘씩 조합해 보면 이게 테마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오늘도 강한 상승이었고요. 그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오늘 시총 1, 2, 3위가 다 하락했어요. 네. 이제 반도체는 하락한 이유를 알겠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오늘 많이 밀렸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GM이랑 현대차랑 이제 도요타가 아직 도요타는 확정은 안 났지만은 네. 이 세 개가 삼각 동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향후에 GM 같은 경우가 올해 연간 목표가 20만 대인데 사실 상반기에 50% 이상도 못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올해 가이던스를 낮췄다라고 하게 되면 네. 현대차와 GM이 가는 방향이 어딘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리아 FT가 급등을 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살짝 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3분기 쪽에 관련 데이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지난달에 NCM이나 MCA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10월 초쯤에는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면은 일단은 시장은 3분기를 실적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증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일단은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것 쪽에 조금 약간 한 표를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리스 쪽으로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일단은 2차 전지 생각보다 업황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관심이 현대차 주의 합작,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쏠려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부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3분기 실적 저점 확인이 예상된다라면서 그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볼게요. 보성파워텍 4.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전 테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직접 방문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약간 원전은 자본이 있어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관련된 이슈들이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거고,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 그때가 20조 수출 계약을 했었고, 그때 웨스팅하우스에 이조를 줬습니다. 왜 이조를 줬냐? 일단은 APR 1,400에 관련된 직접 재산권에 관련된 비용을 달라는 측면이 있었고, 물론 지금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지를 걸었던 건데, 물론 이제 새로운 신규 원전에 관련해서 이제 APR 1,400이 이 새로운 신규 원전에 얼마만큼 매출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갔을 거고 향후에 협상을 적어도 15년 전에는 10% 줬다라면은 지금은 적어도 8%, 7%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코의 이제 두코바니 같은 경우가 이번에 24조짜리 이제 수출 계약이고 추후에 템멀린 두 개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해결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원전 4기였고 나머지 2기가 또 수주가 있을 거고 내년에 폴란드, 퐁티누프까지 있는 상황, 루마니아까지 이 많은 입찰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거를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원전은 정말 날개 달린 주도 섹터로 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최종 협상이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이전에 이 협상이 저는 끝날 거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5개월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 관련된 바라카 원전 이때 끝나고 나서 그때 주가가 다들 5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15년 뒤에 밸류 충분히 당겨서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체코 원전 이후가 결국에는 3, 4년 뒤에 밸류를 당겨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 그냥 웨스팅하우스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고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현재까지는 고가 많은데요.
고려안과 대봉에리스만 스톱이고 나머지 8개 종목 구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대되는 수상한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그 전차. 네, 그렇죠. 네. 최근에 LIG 넥스원 이라크 관련 이슈면서 그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현대로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9월쯤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일단은 3분기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역대급 실적 나왔죠. 3분기도 그대로 이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흐름이 9월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로템도 이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차트를 보니까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네. 빠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무언가 좀 굳건한 믿을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3분기 정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예상 수익률은 몇 % 정도 보세요? 일단은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적어도 한 2조에서 3조짜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제 그리고 11월 달에 젤렌스키 평화회담 이전까지는 좀 메리트가 방산적으로 다시 쏠릴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20-30% 정도에 대한 수익률은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적어도 52조 신고가를 뚫는다. 그만큼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방비 증에 대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전 현대로템은 충분히 매력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현대로템 최선호조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